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평양 순회특파원이시죠? 통일TV 진청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 대표님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예, 너무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요, 진짜. 예. 올여름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덥지요. 예. 평양에서도 덥고 서울도 뭐 덥고 아주 뭐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평양 더웠나요? 평양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어쩐다 모르겠는데 서울보다는 조금 북쪽에 있고 또 있으니까 한 4, 5도 정도는 낮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더 더울 때도 있더라고요. 더 더울 때도. 예, 저는 이제 매일 그 인터넷을 이제 보는데 이제 날씨도 보지요. 이제 물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물론 우리 KBS 이 방송도 제가 듣고 그쪽에서도 KBS 예,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봅니다. 듣고 예. 그런데 날씨를 보면 서울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더 높을 때도 있고. 오,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군요. 예, 차이 나지 않아요. 적어도 평양은. 예. 올여름도 북한에서 많이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북한에 다녀오셔서 찍어오시는 영상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좀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름 장면은 아니고 봄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내용이 4월의 평양거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4월의 평양거리 저희가 촬영해 오신 부분을 같이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작년 4월에 방문하신 공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계기에 가셨던 건가요? 그때 이제 4월 아마 11일부터 한 20일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전후에 뭐 기념 행사, 뭐 체육대회, 뭐 공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진청규 대표가 4월에 만난 평양의 모습을 먼저 저희가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들으시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다 싶으실 거예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소리가 나오네요. 네. 이거 어디서 담아오신 소리인가요? 예, 이거 뭐 생생한데요. 그 평양교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교대 교육대학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적이죠. 평양교원대학. 그래서 바로 그날 갔는데 이제 휴일, 축제일, 기념일 때 이제 그 체육대회 하는 장면이었어요. 체육대회도 아주 조금 새롭게 봤고 그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예. 뭐 다 우리말 다 똑같이 말이 통하는데 예. 구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체육 경기 열릴 때 간혹 북한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사실 주목받은 게 응원단, 뭐 미녀 응원단이란 호칭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북한 응원 문화가 사실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나 뭐 보신 분들 동영상 계시겠지만 아주 뭐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뭐 아주 알려진 게 그 대집단체조. 요즘에 했죠. 그 인민의 나라. 지난해에는 그 빛나는 조국.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는 불패의 사회주의. 네. 이런 제목으로 이런 대집단 체조 그걸 하는데 상당히 뭐 아주 놀랍죠. 응원도 학교 체육대회, 뭐 운동회 이런 응원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분들은 이제 그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뭐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보면 뭐 그 대집단 체조국도 제가 한 두어 차례 봤는데 이 카드 섹션, 이 모자이크, 이 카드 섹션만 17,000명이 동시에 보니까 평양의 고급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예,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17,000명이 정말 뭐 한 명의 오차도 없이 하는 것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이쪽보다는 훨씬 뭐라 그럴까요? 조직 문화가 강한 곳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예, 조직 생활, 조직. 그래서 또 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어느 분들은 또 그러시요. 저거 인권 유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뭐 아주 그 의견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왜? 저는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 서울에서 그 배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예, 지난 시기. 지금도 뭐 배재 고등학교 있고 역사가 제일 오래됐죠.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은 응원 조회라고 아주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 학교에서요? 그러면요. 아예 수업 1시간에 조회에 응원을 하는데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교복을 막 열었다 폈다 카드 섹션까지는 아니지만 율동을 하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하니까 뭐 노래에 율동을 비춰가지고 하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원 단장이니 뭐 다 있어요. 선배들이 하고 하는데 뭐 바로 2학년, 3학년, 우리 1학년 때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교과도 알잖아요.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웬만한 분들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일체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배재학교 다니는 이거 뭐 학교 너무 이거 선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저는 그런 비교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걸로 해서 동료애도 느끼고 틀리면은 야, 너 왜 틀리냐? 우리 같이 해서 좀 멋지게 보이자.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응원으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배재학교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마 그거와 같은 북쪽의 대집단 체조국도 그런 맥락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힘든데 저 여름에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북쪽에 이제 제 안내원이나 이제 저 운전원 운전수나 뭐 이렇게 같은 이런 접대원이나 이런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평양에서 나온 사람 다 집단 체조 이걸 한 거예요. 카드 섹션을. 네. 그때 아주 정말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런 우애도 생기고 그때 한 단계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그렇죠. 키워주고 이렇게 협동심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참가해서 정말 이것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거 뭐 강제로 하는 건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응원 문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소리로 들은 이곳이 아까 말씀하실 때 평양교원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교대에 비할 수 있는 여기가 선생님 그럼 양성하는 곳일 텐데. 그러면요. 소학교, 북쪽의 소학교, 우리는 초등학교. 예. 네. 이 응원하는 학생들은 어느 과에 그러면 있는 학생들이었나요? 거기 보니까 저도 영상에 보니까 체육 뭐 그러니까 어느 과는 아니고 초등학교나 아마 전체가 다 하잖아요. 전 과목을 다 한 선생님이 북쪽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은 소학교가 1학년부터 5년제인데 유치원까지 이제 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6년제 비슷한데 어쨌든 소학교 5년 동안 같은 선생님이 같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오. 한 선생님이 그 학생이 6년을 계속 5년 동안 5년을 계속. 그래서 그 학생의 특장점,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부모님보다 더 잘 알겠죠. 예. 아무래도 접촉하는 시간도 시간이 수밖에 훨씬 없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런 그 소위 이제 소조 활동이라든지 자기의 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가족같이 이런 그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그렇게 많은 북한 우리 아동들의 또 그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학생들이 되겠군요. 네. 지난번에 저희 인민대학습당 소개해 주셨을 때 거기도 음악교원이 한 분 계셨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교원대학은 아니고 이제 우리로 치면 사범대학 같은 데겠죠. 중학교 이제 음악교원이니까. 예. 교육대학은 우리 초등학교는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풍금부터 미술부터 뭐.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랑 또 비슷하겠네요. 예. 소학교 교사는 한 분이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중학교는 아니고. 중학교는 이제 과목별로 또 하시죠, 선생님들이. 평양교원대학 그럼 가셨을 때 우리랑 전반적으로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시스템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건 좀 우리와 다르게 조금 인상적이었다. 네, 글쎄요. 제가 뭐 서울교대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대학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쪽의 평양교원대학을 가봤는데 제가 눈에 띈 모습들은 전부 컴퓨터화돼 있다. 전부 디지털화, 그러니까 영상 수업이 주예요.
어떤 걸 주로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어 교육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물론 뭐 과학 교육 무엇은 교육이든 다 영상으로 해서 그 학교 모니터가 있습니다. 교실에 칠판, 전자 칠판까지는 아니고 전자 칠판 그것도 되고 어쨌든 그 큰 모니터가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런 가르치는 법도 소위 교수법도 교육을 하고 네. 배우고 이런 모습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죠. 요즘에 제가 뭐 요즘엔 본 적이 없지만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특히 더 컴퓨터 이런 과학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고 의외로 영어 교육도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영어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약간 의외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듣기에 요즘 영어 교육 상당히 강하게 가르치고 과학 교육에도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러면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쪽의 구호가 다 바뀌었잖아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제가 좀 외울 정도인데 네. 거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과학, 교육. 이게 아주 뭐 사회의 중점 아주 슬로건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저기가 됩니다. 예전에 과학영재 육성을 많이 한다고 북한은 네. 예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초학문 네. 요즘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문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기초학문이 많이 약해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들은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쪽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조금 살펴본 결과 이 모든 교육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교육성이라고 국가에서 다 틀에 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을 좀 육성하자. 사회과학을 육성하자, 전자과학, 컴퓨터공학 쪽을 좀 육성하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해가지고 학교 배분을 한다고 그래요.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 쪽을 조금 더 전년 비해서 조금 더 늘리자.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이름이 정식 김책공업종합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업 쪽이 강하니까 더 전년 비해서 좀 줄이자. 이번에 예를 들어 컴퓨터 쪽이 인원이 너무 많다. 이제 국가 수급 차원에서 특정 과학이 인문 과학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북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부족이 되지 않게 하니까 하면 되니까 국가에서 그게 이제 북쪽의 모든 시스템의 좀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국가적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예, 각 대학을 그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군요. 방금 말씀하실 때 김책공업종합대학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저 들었거든요. 졸업한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 갖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김책공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평양 일반 가정집 소개해 주셨을 때 김책공대 교원의 가정집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여명거리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원들이 대부분 들어가시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미래과학자 거리가 바로 김책공업종합대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자 이름 그대로 미래과학자 거리로 이름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이제 이것도 2013년인가 14년도에 완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에 바로 김책공업대학 공업종합대학 발음이 어려워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네. 예. 여기에 교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산다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대학. 이 김책공업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아까 거리 얘기하다가 좀 약간 얘기가 샜습니다만 이 김책공업대학교 가려고 해도 사실 저희가 평양 거리에서 다 트램이나 궤도전차 이런 거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내입니다. 예, 거리에서 사실 평양 거리에 상당히 그런 궤도전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거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궤도전차 같은 것들도 시내 곳곳 속속들이 이렇게 다 다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나요? 아니면 좀 띄엄띄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도를 놓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지도를 봐도 어느 노선인지 아마 정확히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요 도로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만경대 구역은 거의 평양 외곽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다녀보니까 거의 조통일 3대 헌장 탑이라든지 그 부근에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만경대 고향집, 거기가 이제 종점입니다. 우리로 치면 전차, 궤도 전차, 바퀴가 달린 이 철길을 따라서 하는 전차. 거기서 이제 평양역까지 오고 또 평양역에서 련모동 해가지고 이제 평양공항에서 들어올 때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보통 그 지난 그 9.19 평양 선언 때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무게차에 올라타신 네. 4.26 그 부근이 연모동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평양역. 그래서 그렇게 뭐 한 대여섯 군데 이 라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보셨죠? 궤도전차. 사실 궤도전차는 못 탔습니다. 못 타보셨어요? 예, 지하철을 타봤죠. 지하에 지하철 타보고 버스도 아직은 타보진 못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대중교통 마음대로 타지 못한다고. 이렇게 뭐 일반인이 쉽게 탈 수는 없습니다. 참관을 해야 되는데 한번 타보는 거죠. 네. 저희 사실 그런 걸 타면 이렇게 평양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양의 거리들 쫙 보고 정말 좋을 텐데요. 평양 시민들 출근길 어떤가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TV 개국이 되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평양의 대중교통 해서 한번 바로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평양 거리에 사실 아까 우리 김책공대 얘기도 했고 과학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평양 그 출근길에 요즘에는 참 휴대전화 들고 많이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본 것 같아서 새삼 이렇게 북한 이렇게 일상의 변화랄까요? 주민들의 변화를 좀 쉽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광경도 많이 보셨죠? 그러면요. 제가 아침마다 거의 산책을 하는데 주로 아주 바쁘게 다니고 버스에서 내려서 종전걸음 심지어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일상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실 평양 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평양 거리 그리고 교육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통일타용사명서 통일TV 진청규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